이제는 저희가 한동안 다루지 못했던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스타 프로젝트 우승자시죠. 최정민 씨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차시는 동안 황희도 이사 오세훈 시장이 요즘 뭐 대선 후보급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맞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 보면은 예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용산 주민 아닙니까? 용산 쪽도 계속 건드리고 있고 사실 원래 12구 참사 책임을 져야 되는 당사자인데 용산을 자꾸 개발로 자극하면서 실제로 주위에 그 지역 친구들 만나면 거기에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큰 꿈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또 오늘 어떤 주제를 얘기할지 벌써 기대됩니다. 예. 그래서 대선 후보급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이슈 중에 하나가 저출산 대책 9월부터 시행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 네. 저는 일단 다음 주에 나와야 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주가 아니고? 지나가서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나와야 되나 해서 그런 생각하고 있다가 디스한 거예요? 네. 아니, 뭐예요, 지금? 수상이 너무 좋아하고요. 제가 안지근 수상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대책 지금 내고 있는 거 5가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산후조리 경비 100만 원 지원하고요. 그리고 고령 산모 검사 지원비를 또 지원하는 정책. 그리고 둘째를 출산했을 때에 첫째 아이에 대한 돌봄을 또 지원하는 정책. 그리고 임산부에 대한 교통비 지원 사용처를 확대한다. 그리고 임산부 배려 공간을 조성한다. 이렇게 5가지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오세훈 하면 어떤 키워드가 떠오르십니까? 오세훈 하면 원래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로 배팅을 했다가 자신의 서울시장 자리를 내놓았던 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픔이 정말 뼈 아팠나 봐요. 그 모든 걸 뒤집는 지금 복지 천사처럼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들이 시행은 되고 있지만 그리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그게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물음이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논란이 되는 게 무상급식 얘기도 아까 잠깐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니까. 근데 전산모, 전가입 여성 이게 상당히 애매한 단어로 저는 느껴져요. 전산모도 그렇고 전가입 여성이라 하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그러면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결혼을 안 해도 되는 거야? 가입 여성이라고 하는 규정 자체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결혼 안 한 사람도 가입 여성인 건 맞잖아요. 그럼 그리고 예를 들면 결혼이라는 제도적 그 장치 안에 있지 않더라도 임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아니면 또 혼인신고라고 하는 그 어떤 행정적인 어떤 절차를 밟지 않고도 생활하면서 같이 동거하면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게 첫째는 이걸 구분하는 것도 그렇고 이걸 이렇게 넓혀 놓으면 과연 예산으로 이게 감당 가능한가? 그것도 궁금한데 어떠세요? 황희도 기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뭐 맨날 보편이나 선별이냐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이게 그래서 그 사안마다 좀 다르게 봐야 된다 보는데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전문가들도 그렇고 비판하는 게 말씀하셨듯이 너무 무분별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오세훈 시장이 앞세운 슬로건이 약자와의 동행 뭐 이런 거 하면서 자기 나름의 대권 꿈을 꾸고 있는 게 명백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게 너무 구체성이 빠져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저들이 맨날 틈만 나면 이재명 대표 혹은 민주당이 했던 얘기가 포퓰리즘이다. 뭐 재정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 얘기 맨날 해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본인도 그런 명분 세금 뭐 혈세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맨날 뭐 자기가 정상화시킨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래놓고 정작 자기는 어떤 욕심을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으니 이 또한 더 큰 비판을 불러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 그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여성을 어떻게 이렇게 섹션을 정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20세부터 49세 여성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그 외에 속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복지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의문이 또 제기가 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모든 걸 다 보편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복지의 항목이 있고 선별적으로 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냉동난자의 사용률이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성인 여성분들이 가임기에 계신 여성분들께서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시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나도 냉동난자를 나 만들고 싶다. 내 난자를 동결하고 싶다 했을 때에 그 비용들을 시가 전부 다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사용률이 10%밖에 되지 않고 또 저 또한 이제 한때는 이제 비혼을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도 제 정자를 한번 냉동을 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저는 정관수를 하는 게 어떨까 했다가 그 등짝 스매싱을 심하게 당했던 아직도 그 손바닥 자국이 지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젊은 층에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을 해줘야지 그렇지.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활용률이 떨어지는 예산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좀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예산 집행이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민주당에서 뭐 이렇게 지원하고 보편 복지하려고 하면 퍼퓰리즘을 공격을 하더니 결국은 오세훈 시장이 지금 내놓은 정책들이 결국 그런 비난과 비판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하나 저출산 대책 중에 하나가 서울팅.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에요? 서울 일단 설명부터 시작해 주시고요. 이게 요즘 제대로 참 추진한다고 하더니 추춤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 지금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없으신 분들 서울팅을 통해서 소개팅 앱인데요. 그 소개팅 앱을 통해서 만나셔라. 좋은 만남을 서울이 주선해 드리겠다. 서울시가 주선해 드리겠다. 이런 내용인데 네. 정말 가당치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2030 네. 또는 뭐 4050 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미 온라인상에서 만남을 잘 하고 있고요. 하고 있다. 그렇게 네. 또 많이 활성화된 앱들이 있고 그 네. 안에서도 또 어떤 부류 또 동아리를 통해서 취미 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다 이미 카테고리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굳이 서울시가 이걸 만들겠다고 해서 왜 만드냐라고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물어보니까 네. 민간에 맡겨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서울시가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오 시장이 직접 13일에 서울시 의회에서 네. 시정질문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서울팅은 적어도 극단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를 통해서 재직증명서나 혼인관계 증명서, 최악의 경우를 막기 위한 제도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치 그 영화, 옛날 영화긴 한데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범죄를 벌일 수 있는 그 범죄가 예상이 되는 사람들이 미리 솔팅해서 그 사람들을 배제하는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라벨링을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더 혼인율을 높이겠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예상컨대 나중에 서울팅을 통한 1호 커플 신문 기사 나오고 그러면서 다시 자신이 대권에 나갔을 때에 내가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그런 전시행정을 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이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설명하신 거 그걸 제가 좀 받아서 비판을 해보면 과연 범죄를 다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혼인신고서 뭐 가족관계신고 이런 건 볼 수 있지. 근데 그 사람이 범죄 혐의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저 자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처벌받은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추행, 성폭행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들 다 걸러낼 수가 없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양희연경 한국여성 단체 연합 공동대표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황당한 생각이다. 스토킹, 성희롱, 성폭행 가해자들 중에서는 변호사나 의사들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젠더 폭력이나 직업군이나 계층에 따라서 그것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특정 기준을 근거로 해서 위험한 사람을 거를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네. 그 조롱만 당했어요. 뭐 설명 필요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저런만 당해서 네.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군요. 청년들이 제일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희두 이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온라인상에서 그런 직업군에 대한 조롱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 아니 그 하나 또 어이가 없는 게 또 민주 정부가 보통 이 네. 공공을 강조하잖아요. 네. 이제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근데 또 아까 뭐 그 보편과 선별, 그 재정 마련, 뭐 그런 얘기 하는 것처럼 이번에도 보면 자기가 결국엔 민간 서비스보다 안전하다라는 취지를 얘기할 거면 평소에 이런 게 자기들 필요할 때 쏙쏙 골라서 쓰는 게 아니라 네. 어떤 그 철학이나 가치를 좀 일관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정치라는 게 매사에 모든 게 다 똑같을 수 없다고는 보지만 자기네들이 맨날 때릴 때 이 뼈대가 결국에는 공공은 안 된다. 그 시장에서 승부 봐야 된다. 그래서 막 신자유주의로 그 끌고 갔던 사람들 그 일원이 지금 와가지고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오세훈 시장의 저출산 해법 중에 하나 외국인 가사 노동자 저임금. 네.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좀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초청을 한다 그래야 될까요? 어쨌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임금이 논란이 됐어요. 저임금 고용인을
활용하겠다는 얘기를 하다가 조정은 또 이 시대전환인데 요즘도 시대전환 이쪽 들어갔지 않았어요? 네, 국힘 갔죠. 해세전환이라고 욕 많이 먹고 거기도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또 법안을 발의했는데 최저임금조차 적용하지 말자 이런 법안도 이 사람이 됐어요? 놀랍습니다. 네. 네, 그 국회의원 현직 의원님께서 내셨는데 최저임금을 무시하는 정책을 펼치신 것도 정말 황당한데요. 이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9월 15일부터 모집 공고를 냈고요. 그리고 고용할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들여와서 가사도우미로 모집을 해서 이렇게 중간에서 이제 브로커라고 하죠. 브로커 너무 안 좋은 표현인가요? 중간 매개, 중개인, 뭐 중개 이런, 업체를 이제 구하는 공고를 냈고요. 예, 그런데 이게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함께 진행을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최저임금은 주자 이렇게 결론은 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이제 희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태세 전환하신 그 조정훈 의원께서 왜 외국인들에게는 최저임금 그 노동권을 무시하면서 법안을 발의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정말 좀 황당하고요. 네. 근데 사실은 여성들이나 여성단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보장을 못 받고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 와서 거의 이제 생활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 집단 숙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럼 여성의 인권이나 이분들의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자체가 보장되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그래서 아까 뭐 말씀 주셨듯이 욕만 엄청 먹었고요. 시대 전환이라고 당 이름도 짓고 민주당 586 엄청 때리거든요. 그렇죠. 구태라고. 맞아요. 엄청 욕하는데 그래놓고 이걸 딱 꺼낸 거예요. 그래 네 뭔 얘기 하나 보자라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데 이걸 꺼내갖고 실컷 두들겨 봤더니 지금 국힘 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이제 공청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공청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육아를 하고 있는 주부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장 좋은 건 일과 이제 육아를 병행을 하시다 보니까 내 아이를 내가 직접 키울 수 있도록 노동 시간을 조율해 주는 그게 거다. 제일 좋은 거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반영이 전혀 되지 않았고요. 근데 조금 의심스러운 게 2023년 5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자라고 하자마자 속전속결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거잖아요. 근데 실제 이걸 먼저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홍콩, 대만, 유럽 같은 나라들이 이걸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 이 시행과 저출산의 효과, 그러니까 저출산을 줄이는 효과하고는 별 차이가 없었다, 연관성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했던 나라들에서는 이미 이 정책을 폐지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걸 받아서 시행을 하겠다라는 오세훈 시장의 지금 정책 기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참. 그러니까 많이 효과도 없다고 하는, 이 먼저 한 나라들에서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왜 이걸 굳이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자, 일단 뭐 서울시의 노력을 우리가 일부러 폄훼하거나 이런 의도는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젊은 세대나 뭐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 육아나 임신해서 출산하는 이런 부분들을 꺼려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 문제일까 하는 부분에 논란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게 욕을 먹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 가지 대안으로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 못한다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야를 떠나서 다 머리를 맞대야 된다라는 게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일자리 문제랑 뭐 소득 문제랑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경력 단절 문제, 그 뭐 육아휴직 문제라든지 거기에 또 인식 문제라든지 지금 아직까지 그 뭐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시대의 변화에 맞춰가지고 이 생각이 좀 더 앞서간 분도 있고 그냥 따라가는 분이 있고 바뀌길 꺼려하는 분도 있고 막 섞여 있잖아요. 이런 문제도 또 그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그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 보니까 이거를 저런 식으로 자기 그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지지자들한테 떡밥 던져두듯이 저렇게 대응하는 게 문제다. 이런 비판이 많은 거고 저도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가 비판 많이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그럼 당연히 그건 인정을 하죠. 그냥 우리가 막 까기 위해서 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대책이 전혀 안 보이고 복지부터 바로 무너뜨리고 오세훈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 얘기하면서 전장현 건드리고 지금 세금도 계속 건드렸어요. 그래서 막 그걸 또 언론에다가 그 포장을 되게 잘하거든요. 막 뭐 정상화, 뭐 이런 혈세 낭비를 막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한테 도대체 어떤 기대가 있나 그런 비판이 지금 막 쏟아지는 중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신진문 교수님도 사회학 박사시지만은 우리가 언론학. 죄송합니다.
언론하기.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아니 무슨 말 괜찮습니다. 뭐 사회학이나 언론학이나. 죄송합니다. 비슷해요. 예, 사회과학이잖아. 크게 보면 사회과학. 감사합니다. 네. 사회가. 아까 모두 다 소송 걸려 있다 하실 때 저 소송이 없어가지고 약간 소외가 느꼈는데 황희도도 걸려.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속에서 예. 하나의 역할만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자이면서 집에 가면 엄마이기도 하고 아빠이기도 하고 또 아들이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 노동 환경을 개선을 해주면서 여유를 줘서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를 줘서 그게 아이에게까지 다음 세대에게까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 유엔 인구 기금에서 2023년 세계 인구 보고서를 이제 냈는데요. 네. 한국의 출산율 정책을 나쁜 사례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연금 개혁과 사회복지 제도 개선, 생산성 확대, 그리고 성평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정부 세계관에서 이게 좌파인 거죠. 저 좌파들이 나라를 망치는. 유엔이 좌파인 게 되는 거죠. 유엔 좌파고 자기 가면 다 좌파고 그냥 세계관이 너무 그런 단순한 것 같아요. 저런 사람들한테 뭔 나라의 미래를 맡기냐. 아니 경제가 어려워서 다 죽어가는데 이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아, 그렇죠. 대통령이 그 얘기하니까 바로 국회의원들 다 따라가고. 그거에 반대한 사람은 저거 민주당 첩자라 그러고. 공산 전체주의. 그렇죠. 공산 전체.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기본소득 얘기했을 때, 저거 공산당이다. 나라 재정 거덜난다. 해놓고는 오세훈 시장이 안심소득, 네. 공정소득, 뭐 이승민 대표 공정소득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기본소득은 그 국민의힘 정강정책 좀 봤으면 있어요. 좋겠어요. 거기 예. 들어있어요. 예. 자기들 정강 정책이 있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이 그래서 저는 결국에 이 문제가 기회의 총량을 늘려야 된다. 네, 네. 이게 물론 디테일로 가면 또 여러 가지 논의할 게 많지만 철학적으로 보면 지금 기회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계속 이 안에서 갈라지고 싸우고 그걸 유도한 정치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청년들의 불안 문제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미래를 어떻게 예측 가능하게 만들 것이냐. 아까 뭐 기부 얘기도 나왔지만 밑바닥 이거 어떻게 다질 것이냐, 실패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도전하라는 얘기는 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 갖고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자파라 하지 말고. 아니, 정말 교수님이나 황희도 이사님 같은 분들이 나와서 방송을 하실 때에 그런 어떤 정책에 대한 검증 그리고 아니 노회찬 전 의원님께서도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책 집에 있는 대로 그대로 실행한다면 박근혜를 지지한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책에 대한 검증을 하면서 유권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끔 민서유가 좀 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이제 기대했던 숫자보다는 적게 들어왔지만, 안진걸 수장이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야, 이게 안진걸 수장의 장점은 정보가 많아. 단점은 너무 장황해. 그러니까 안 들어올 사람들이 좀 요약해서 얘기하면 제가 안진걸 수장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얘기하라고. 댓글에서도 요약 좀 해달라는 그러니까.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뭐 열정적으로 일해요, 정말. 맞습니다. 안진걸 든든해요. 수장. 네, 든든해요. 우리 편이어서 괜찮아요. 네, 맞습니다. 반대편이었으면 어쩔 뻔했어. 다행입니다. 자, 오늘도 황희도 이사 그리고 최정민 군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2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